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짜 재테크 방송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손문선입니다. 이 3년여 만에 통화 긴축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시장 금리가 이미 하락한 상황인 만큼 이번 금리 인하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 물량을 찾는 무주택자들이 수도권의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요.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 속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3년 2개월 만에 완화 기조로 들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금리 변화보다는 대출 가능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동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집값에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준금리랑 별도로 또 대출금리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금리인데 실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출금리입니다. 이 대출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스트레스 DSR 금리가 막아주는 이런 효과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앞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선반영해서 이미 매수할 분들은 조금 시장에 진입을 하셨고 특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이미 대출을 실행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자, 7월부터 우리가 이제 9월까지 한번 기준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게 9월입니다. 9월에 2단계가 시행이 됐는데 벌써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고 단순히 거래량만 줄기 시작한 게 아니라 보시면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서 8월쯤에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해서 10월 현재는 상승률이 매우 낮아진, 즉 이제 약간 보합으로 시장이 조금 돌아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 보면 금리가 내린 건 맞아요. 수치상 보면 금리가 내린 건 맞는데 앞서 제가 스트레스 DSR을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DSR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DSR이 잡아주니까 금리가 내려간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주택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은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매수 시장에서 매입 시장으로 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효과가 상쇄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그렇다 보니까 강남 3구 등 우리가 이슈 지역, 특히 우리 상급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지역들은 지금 대출 금리보다는 오히려 워낙 집값이 고가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대출이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시장도 이렇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된 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겠다 이런 현상 전혀 안 일어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은행권에서는 BIS라든가 또 가격 총량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또 대출 금리 급격하게 인하한다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보이고요. 이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당분간은 약보합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안정화를 조금 이루는 그 하반기 시장이 그러니까 4분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를 상쇄하는 이런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또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보합으로 보신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크존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방송 사연 신청해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정 참고해 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한혜영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영향이 있어서 땅 거래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8월 8일이었죠. 88 공급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의 신규 택지 발표와 그다음에 주택 물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변 지역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서울시는 그동안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요청으로 상황이 좀 변했죠. 정부 공급대책 발표 후에 바로 서울시가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에서 풀리게 될지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부와 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까지 개발 호재로 인한 영향이 커질 거기 때문에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투자 수요가 토지 시장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죠, 빠르게. 그러면서 기획부동산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네. 지난 7월에 토지 거래량이 2만 1,500여 필지, 연초에는 1만 3,400여 필지에 비해서 60% 이상이 급증을 했거든요. 네. 2021년 12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고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강남권 중심으로 지금 토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추가 발표라든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토지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토지 거래가 지금 연초 대비 60%나 증가했으면은 상당히 좀 뜨거운 네. 상태인데 어떤 지역들이 들썩이고 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해제 유력 지역들은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지금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현재 강남권이 주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특히 서초구의 우면 내곡, 그리고 강남의 세곡동, 그리고 송파의 방이, 오금, 마천동, 그리고 강서구의 김포공항 인근 등이 유력한 해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일부 들어서기도 했고 그때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집단 취락지구라든지 화훼단지 등으로 개발되면서 보전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관심이 모이는 지역들은 지난 8월에 이미 서울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네. 또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분 쪼개기가 지금 굉장히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뭐 지분 쪼개기,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허가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는 이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서 시세도 사실 연초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 지금 시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승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서초, 강남, 송파, 강서구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꼽히고 있고 이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기획 부동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매수 전에 꼼꼼한 사전 점검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뭐 유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 부동산이 진짜 많이 늘고 있죠. 매수하기 전에 사전에 꼼꼼한 점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기획 부동산들은 이게 해제가 예상되는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 바로 인근 옆에 있는 곳들을 토지에 있는 그런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도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인근에 있는 토지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이 추천하는 그런 토지들 중에서는 보통 개발이 아예 안 되거나 그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개발이 되게끔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갖춘다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아예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고 네. 또는 상가 분양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사전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보시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주변에 있는 토지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신도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 토지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그 막상 개발되지 않은 임야나 농지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많이 봤었거든요. 당시도 기획부동산들이 개발되면 막 수익이 크게 나올 것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결국에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기획부동산들의 홍보나 그런 기대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네. 그리고 투자 가치를 스스로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소액으로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경우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유의해야 될 점, 개발이 아예 안 되거나 개발 가치가 낮은 곳을 좀 매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집값도 같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좀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지역은 주로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면서 그로 인한 주거지가 확장이 될 거고 또 인프라도 크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커지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집값들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강남의 세곡동과 내곡동 같은 곳을 보면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 실제 거래되는 게 2억, 3억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입주해 있는 개발이 완료된 단지들은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판교 개발을 할 때만 봐도 네. 판교 자체뿐만 아니라 성남이랑 분당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었잖아요. 네네. 당시에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거고 생활 편의 시설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이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네. 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두각을 보이는 곳들을 잠깐 좀 이제 짚어봐 주셨고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서울 토지시장 한혜영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한혜영 전문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Woo!